이 사람이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윤희숙이에요. 부동산 문제가 빵 터졌다? 근데 윤희숙이 모든 총대를 맸어 지금. 사실은 더 공격받아야 되는 게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5명씩이나 연루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완전히 윤희숙 덕을 엄청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에 부동산 조사를 냈더니 관련되어 있는 무슨 본부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5명이나 부동산 투기 연루돼 있어. 난리 났죠. 윤석열이 윤희숙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야 됩니다. 일부러 둘이 짠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하면서 밥 한 끼 사야 돼요. 근데 윤석열 캠프 소속 5명 중에 4명이 캠프를 떠났대요. 눈물을 머금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저의 세상에는 조국도 없고 누구누구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 훌륭한 분이 윤석열 캠프에 왜 있겠어요. 윤석열 캠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안병길, 한무경, 정창민 그리고 그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그 가짜 이동국? 수산업자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신 캠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5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5명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 안에서 제명을 당했고 나머지 2명은 탈당 권유를 당했고 근데 이 탈당 권유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뻥을 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탈당 권유를 당했고 그럼 3명 날라갔죠. 3명 날라갔는데 근데 셀프 사면 쳐준 사람 중에 1명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총 4명이 나갔어요. 그럼 5명 중에 송석준 1명 남아있죠. 근데 이 송석준이 부동산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로 걸린 사람이 부동산 담당하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한 놈이 남아있는 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이 카바를 치려고 해도 결국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 송석준이라는 사람한테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자가 만든 부동산 정책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캠프다.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 이거 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공정 어쩌고 하면서 뭐 윤석열 정부에는 정말 뭐 취미에도 없고 조국도 없고 뭐 김경수도 없고 이런 개소리 하던데 그러려면은요 굳이 그 국회의원들 몇 사람 막 데려와가지고 캠프 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하면 되지. 진짜 생각 괜찮은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선거운동하면 되지. 온갖 어중이 또중이 부동산 투기꾼 범죄자 다 모아가지고 캠프 꾸려가지고 무슨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랄 연병이세요 윤석열 씨 씨발. 범죄 캠프. 진짜 열받는 게 그 윤석열 같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기득권들이 백정인데요. 검사 사유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 장모권 다 덮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부동산을 이야기해. 어제도 윤석열 재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시간 한번 놔두고 한번 보시자고.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자고. 윤석열 재산 검증하면 졌대요 지금. 재산 형성 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 마누라나 지 장모. 그럼 윤희숙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는 뭐 부동산 투기꾼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 뭐 받아들이고 하나같이 그 모이는 애들 보면은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봐왔던 저 새끼 적폐인데 하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지금. 수년 동안 우리가 정표를 보다가 뭘 보다가 저놈 적폐인데 했던 놈 다 들어가 있어. 뭐 그게 새 정치가 되겠냐고 그게. 아무튼 거기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새날에 나온 다음부터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이명박근혜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하고의 관계나 박근혜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은요. 이명박이 당선되고 당선 전후로 해가지고 BBK 특검에서 이명박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명박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가장 쿨하다고 말하는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본인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끈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구속시켜버렸죠. 박근혜는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뭐 박근혜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박근혜를 구속을 시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이미 다 파헤쳐서 해결을 해놓은 거에다가 손가락 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선 나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다. 박근혜에게 너무나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이명박 밑에서 행복하게 승승장구하다가 이명박이 끈 떨어지니까 죽여버리고 박근혜를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가 대선이 나가고 싶어지니까 박근혜한테 송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자가 도대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무데나 붙는 그냥 그런 자일 뿐이다. 맞아요. 네. 속으면 안 되고 그 검사라고 하는 패거리가 무서운 패거리가 아니라 비겁한 패거리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는 뭐 메스를 못 들이대고 얄팍하게 계속 무혐의 같은 걸로 쉴드 쳐주다가 나중에 상대가 약해져 등 보이면은 그 순간에 잡아채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윤석열은 대한민국 캐릭터에서 가장 처절하게 사라질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봐요. 뭐 어떤 의미에서 존경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제가 숟가락 들림도 없는데 지금 패널을 들고 있어요. 그거 maybe. 판넬을 들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계속 구독이 좋아요가 올라가는 거야. 저분들이 보니까 되게 저한테 미안했던가 봐요. 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이거 치우겠습니다 이제. 그거 들고 계실 때 방송 보지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네. 내 작전이야 그게. 아, 아니 근데 저거 들고 있으면서 윤석열한테 쌍욕 날리니까 좋아요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여기 이제 윤희숙한테 여기 이제 아버지 편지 하나고 요거는 계좌예요. 아 그럼 눌러야겠네. 구독 좋아요. 여기까지. 야, 막 금방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윤석열은 그런 거고 윤석열이 지금 실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셨냐?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딱 진짜 이런 정치인들 웃겨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쪽으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인데 어떤 질문을 해도 술술술 답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황교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도 많이 이슈 지나가니까 황교안이 당대표 할 때요. 백브리핑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한다.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 그 기억이 바로 그거거든요. 무식한 소리 넘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다 그놈들이 판검사 출신이야. 그러네. 황교안, 최재형, 윤석열 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직접 백브리핑을 안 합니다. 인터뷰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캠프 쪽에서 대변인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단점이 뭐냐. 직접 소통 못하는 사람처럼 약간 비읍시옷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얘네는 박근혜도 그렇고 그렇게 다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지. 그 막 이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이 3월 초에 나왔죠. 3월 초에 이제 정치 선언인지 무슨 뭐 대선 출마 선언인지 뭔가를 하면서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자들한테도 차차 보여드리겠다고. 그죠? 기다려보시라고.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근데 지금 3월부터면요. 3월 초였거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말이야, 지금. 6개월, 반년이야, 반년. 이제 반년 남았어, 얘야. 반년 남았는데, 차차 보여주겠다는데 도대체 뭘 보여준 건가? 지금 갑자기 또 안 등장을 하는 게 저는 점집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이 언론에 공지한 일정이요. 일정 없는 날. 9일, 10일, 13일, 14일, 16일, 17일, 19일, 20일, 21일, 23일, 24일이에요. 휴가네. 공개 일정이 없는 날.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윤석열이 무슨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대선 주자 아니면 백수예요. 그럼 날마다 어디를 가야 되거든. 공개된 일정이 없다는 거야. 이만큼 많아.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선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한테 나오는 대선 공약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야, 우리 쪽 주자들은 이미 중간중간에 자기 공약 발표하잖아요. 쟤네들하고 오히려 대선일이 다른가 봐요. 비전 우리의 발표하셨어요. 대선일은 3월 달이고 쟤네들 한 6월 달쯤 되나 봐요. 아니 공약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직 개인 과외가 안 끝났거든요. 개인과외까지 안 끝나가지고. 근데 정말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국민을 뭘로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윤러브닷컴이라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면은 홍보팀이랑 법률팀밖에 없다니까요. 윤러브닷컴이요? 네. 윤러브제일닷컴은 아니죠.
잠깐 진짜. 볼메 임진님. 이거 볼메 임진 타겟의 유머였어. 안 멘트 웃겨,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안 웃겨, 안 웃겨서. You 안 love 웃었는데. 제일 낙하. 사랑 제일 교회 내가 패러디 한번 좀더 해봤구만.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씨.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공약팀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팀부터 만들어서 법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했고, 그리고 그 법률팀의 면면을 보면은 검찰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다 대거 포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정말 대통령이 돼서 뭘 해보겠다 보다는 윤석열과 장모,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좀 더 늦춰보겠다는 속셈으로 진짜 대선 캠프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지금 외부 일정 잡지 않은 날들을 쭉 보면요, 이때 아마 활동을 했던 날보다 여론조사가 올랐을 거예요. 올랐어요. 네, 올랐던 기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집에서 이제 인스타나 올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움직일 때보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는 그 윤석열 캠프에 있는 그 법률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린 걸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싶고요. 이 공개 일정 없음이라는 것도 공개 일정이 없는 거지 비공개로 술 마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물밑 접촉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들고 합리적인가요? 있습니다. 왜 네. 전혀 다른 이론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녀간에 만나서 불꽃이 튀는 그 시간이 있다 그러죠. 우리 볼메 임진님 잘 알 것 같아요. 대략 몇 분 안 되잖아요. 첫인상 때문에 서로 반하게 되는 거. 10초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정치입니다. 네? 그게 정치라고요. 아, 어떤 사람이 윤석열이 조국 장관네 원전 수사하면서 그쪽이 이미지화 된 거는 다른 문제이고요. 그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이 매력 요인은 되지만 대선주로서의 필수 조건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와가지고 하고 다녔던 것들 있죠. 그 첫인상이 윤석열 죽을 때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존나 과격하다. 무식하다. 쌈마이. 아무것도 모른다. 싼티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랬다잖아요. 윤석열 한 2달 동안 보여준 모습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잖아. 뭘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라 최재형도 똑같아. 반문 메시지만 주구장창 내면서 그 이미지화 됐던 걸 보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대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최소한 동네에서 윤석열 지지한다는 소리 못하는 거죠. 엄청 스마트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입당한다면 김동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연 똑똑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 윤석열은 남녀관계에서 딱 몇 초 상관의 첫인상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어떤 뭐가 나와도 최소한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저는 홀로서기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야기해온 대로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 직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했다는 거죠. 쟤네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 문재인 정부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냐? 예, 맘대로 떠들어. 예, 상관없어.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됐다는 사실만큼은 서로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주고 안 했다면, 최재형이 이거 사람 한번 만들어 주겠다고 해갖고 감사원장 안 시켜줬다면 뭐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냥 일개 검사 출신, 일개 판사 출신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란 거예요. 예. 근데 혼자서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문재인 정부 비판만 양쪽 다 비판만 하고 내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도 못 보여주면서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나간다면 얘네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빈틈을 많이 만들지 않고 뭔가
내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극우 선동가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로서 괜찮았지만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나오는 방송 있죠. 우리가 하는 방송. 네네네. 거기에 그런 거예요. 막상 투표장에 가면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소위 말하면 캐스팅 보터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도들이 윤석열한테 손이 갈 것이냐 못 간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는 거고요. 홍준표 씨가 연일 윤석열을 때리고 있는데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는 지금의 염량 세태는 참 유감스럽다.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지금 연따로 막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입니다. 저도요. 전표 형 맞는 말씀 하셨고요. 정치적 소신을 갖고 뜻이 달라 갈라서는 것은 언제나 존중해 왔지만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두고 거기에 혹해서 바람 앞에 수양보들처럼 흔들리며 믿음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모렴치입니다. 한 번 배신해 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합니다. 배신은 배신을 낳고 전국에 가서는 파멸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썼어, 준표 형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한테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경남지사 시절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내가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진돗개도 평생 주인을 잊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처신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네. 아니 저 형은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셔, 그죠? 페이스북 가지고 지금 지지율 계속 올리고 있어. 지금 시대가 바뀐 거죠. 네.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이 됐죠. 파급력은 더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나도 홍준표가 쓰는 거 가서 보거든? 쓰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운동 수단이고 돈 안 드는 10원도 안 드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아무튼 홍준표 씨의 이런 그 사이다가 사람 마음을 정말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딱 간을 본 거죠. 쟤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엔 내가 후보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홍준표를 또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등호 이러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이기는 홍준표는 저번에 선거 나와서 알지만 막말 이미지 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식함, 홍준표는 막말. 그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거지. 유승민은 그걸 놓고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 해서 결국 내가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더만요. 그럼 결론은 자기가 윤석열 못 잡는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자기는 윤석열을 잡을 능력이 없다. 네, 힘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을 잡은 홍준표를 자기가 잡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깜냥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유승민을 잠깐만. 신민님 우리 줄 서면 확실하게 삽시다. 지금 누구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저요? 저는 홍준표 지지합니다. 네.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아니야. 새날의 정확한 지점은 윤석열이 떨어지길 바라는 방송을 해야 돼. 네. 윤석열이 떨어지면 그때는 그 칼이 홍준표한테 가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승민 비판할 필요 없고 홍준표만 비판하면 돼. 고품격 이간질의 기술이에요, 그게. 그건 마차님이 하세요. 전 홍준표는 비판 못 하겠어요. 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준표 형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 중에 문제를 일으킨 적 있잖아요. 뭐 10분 만에 제압한다. 선동성 방송 그거 했던 거. 그러니까 토론이 딱 시작되면 홍준표는 지금까지 숨겨놨던 자신의 힘을 발휘를 하면서 빡 터뜨려갖고 윤석열 10분 안에 딱 제압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비전 발표회나 하고 7분 있다가 서로 다 집에 가버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준표의 강점은 20, 30대에 아마 그 투표층이 좀 두터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인 것 같아요. 누구? 홍준표. 네, 홍준표가. 홍준표? 네, 오히려. 홍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호남 지지율이 자기가 1등이라고 엄청 자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지. 국민의힘 안에서 호남 지지율이 자기가 1등이다. 투표는 대구 경북에서 많은 게 아니다. 호남에서는 내가 높다는데 그 여론조사요. 들릴 점 하나 알려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투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한테 다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런 이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윤석열. 사람들이 에이씨 말이지. 에이 씨발로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윤석열을 까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런 표로는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카드가요.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그래도 가장 유력해요. 왜냐면 결국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그 사람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똥볼을 차게 되고 아마 내가 봤을 때 대선 후보 토론 많이 못할 거예요. 많이 해와야 전 대선 후보 토론 그 지상파 내에서 하는 토론은 5번 이상 못 간다고 봐. 본선에 가더라도. 나머지 뭐 관훈클럽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합쳐봐야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건 윤석열이 낙마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홍준표가 유리하지만 홍준표는 윤석열보다 더 불안전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자꾸 그걸 지우기 힘들어요. 윤석열이 처음 나와가지고 무식한 이미지 생긴 것처럼.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카드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승민이 저는 이걸 보고 너무 하찮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물론 이제 홍준표를 당분간 좀 살려둬야 돼. 우리가 써먹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30년간 추락해온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사람이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년 그러면 자기네 정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팩트에 안 맞잖아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경제 전문가 안 믿거든요. 판사 검사가 법을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뒤로 공부를 안 했어. 그 다음에 강한 국군과 군인을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게 강한 국군 지금 제일 강하거든 지금까지 중에. 이건 이미 다 완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중수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게 자신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합쳐서 중수청이라고 표현을 했다지만 이 중수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예요? 중대범죄 그죠. 수사청, 중수청 이거는 우리 검수완박으로 연결될 수 그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이 대구에서만 선거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탄핵시키는데 자기에 대해서 서운한 점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풀어 이거는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뒤를 지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자기만의 어떤 정책이라거나 비전이라거나 방향이라거나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저한테 시간 주면 10분이면 쓸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래서 홍준표를 잡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유승민도 사실은 윤석열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사람이죠. 네. 박근혜를 배신했다. 네. 이 관점에서는 지금 유승민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저쪽에는 이미지만 갖고 정치하는 거예요. 윤석열 뭐 쾌남, 뭐 갈말을 하는 뭐 이 멋진 사나이, 그거는 뭐 동네에 있는 양아치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컨텐츠로는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더 제일 준비된 사람은 저는 홍준표라고 일단 보는데 현재까지. 유승민은 좀 말만 번지르르한 느낌인데 네. 유승민이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엔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배신자라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극우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배신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상당 많은 부분의 그간의 메시지가 극우적 목소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승민이 못 드는 측면도 있어서 저쪽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는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 건 확실하고. 근데 저쪽에는 최선의 정답,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면요. 100%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는 뭔가 흡족한 사람 있잖아. 최선 67% 이상. 근데 저쪽에는 50% 넘는 주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컨텐츠나 내용으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역시 홍준표 이제 준표 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상가집의 개 이러면서 이 배신자는 결국 또 다시 배신한다 얘기하잖아요. 푸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13명 다 걸려요. 다 걸려 지금. 그렇지. 하태경, 유승민 이거 옛날에 지네 당 배신하고 나가고 딴짓거리 하던 놈들이지. 그다음에 최재형, 윤석열 이거 뭐야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놈들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나온 놈들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온 놈들이 이 프레임 하나로 다 잡아먹을 수가 있네. 자, 신민님. 와, 유승민 이하는 거론하지 마세요. 전파낭비예요. 내가 한 4명 되는 사람들 다 우리가 거론해줘야 돼. 전파낭비야.
유승민까지만 염두에 잠깐 두자고. 넌 누구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